이제 아미노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산은 조금 비타민보다는 좀 가볍게 들어서 넘기실 수 있도록, 하다 보면 또 가벼워지지 않는데 가볍게 들어 넘기실 수 있도록 하고요. 좀 글루타민과 이제 아미노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좀 중요하게 알아놓으면 좋은 게 필수 아미노산, 또 요즘 환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BCAA라고 하는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 요런 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헬스하는 친구들이 이제 BCAA 보충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BCAA라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제 이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BCAA라는 종류의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들은 이제 간에서 대사가 안 되고 근육에서 에너지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헬스하는 애들한테 되게 중요하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근손실 막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아미노산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간 대사를 안 거치다 보니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BCAA 말고 다른 종류의 이제 BCAA 말고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들은 이제 간 대사를 거치다 보니 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간에 또 간 기능이 안 좋았을 때는 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뭐 보편적인 우리 간 기능을 가진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이 이야기를 듣고 환자들이 와, 나는 간이 안 좋은데 이런 아미노산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단편적인 것만 듣고 와가지고 어디서 블로그 보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진짜로 이제 그 간성 뇌증이나 뭐 이런 간경화 환자에게 있어서는 좀 주의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간 기능이 잘 안 되니까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들을 필수한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로 이렇게 대사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BCAA를 추가로 넣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환자들에게만 필요하냐? 아니죠. 일반 환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농도의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에 이제 비타민들을 혼합해서 주면, 아까 우리 계속 봤잖아요, 사이클들. 이제 신물이 날라 그래요. 그죠? 저도 신물이 납니다. 그 사이클들에 의해서 비타민 C, 미네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조효소로 주로 사용이 되고, 이 아미노산들은 주성분, 아까 트립토판, 타이로신 뭐 이런 것들 봤잖아요. 다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성분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암 환자분 중에 이제 채식하면 좋죠. 근데 채식만 한다고 아미노산을 진짜 섭취량을 0으로 갖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비건들에 있어서 이 아미노산이 너무너무 중요한 대사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어디서 무조건 채식만 하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아미노산 섭취량을 0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를 안타깝게 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진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오는 환자들은 어떻게 개선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원장님들도 이제 외래에서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환자들을 교육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는 이제 유레아 사이클과 관련된 아미노산들이 너무 많으면 이제 배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 제제들도 다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조성들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원내에 진짜 뭐 재고 관리 때문에 뭐 무지하게 많은 종류의 아미노산을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각 이제 특성에 맞게 어떤 환자에게는 어떤 걸 쓰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몇 가지 정도는 여유가 된다면 재고를 가지고 그 근거하에 환자들에게 권유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의 중요한 상식은 이게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잉여 단백질은 에너지로 소비되거나 아니면 팻으로 전환돼서 우리 몸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꾸준한 섭취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거나 수술을 하거나 뭐 성장기, 산모 등은 정상 성인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필요로 하니까 암 환자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막 진짜 너무 단백질을 안 먹는 환자들이 당연히 과하면 안 돼요. 과하면 안 좋죠. 과하면 그
당대사로 넘어가가지고 포도당이 올라가니까 뭐 암세포 자라는 데도 쓰이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과량 투약은 안 좋지만 적당량은 먹어야죠. 근데 암 환자분들 이거 안 먹는 거 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필요량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것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읽지 않고 넘어갈게요.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분지 아미노산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자 구조에서 체인이 이렇게 분지가 되어 있어서 이름이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주사제로 들어갈 때 많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간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아미노산의 카테고리는 이제 뉴로트랜스미터로 작용하는 아미노 애시드입니다. 트립토판, 티로신, 아스파르테이트, 글루타믹 액시드. 글루타민이죠. 우리는 글루타민으로 많이 투약을 하는데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 가바, 아스파르테이트, 이런 세로토닌 이런 것들을 또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원료로 사용되는 아미노산이 이런 종류의 아미노산입니다. 이제 방향족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이런 방향족 아미노산은 냄새가 난다고 방향족 아미노산인데 이게 좋은 냄새가 아니고요. 요런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함량이 높은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 뜯으면 약간 오징어 신내나 약간 김치, 약한 김치 냄새 같은 게 나요. 그래서 약간 이제 봉지를 딱 뜯었을 때 불쾌한 냄새가 조금 나고요. 주사제로 들어갔을 때 입에서 미미하게 그런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많이 들어가 있는 아미노산 주사제를 맞으면 좀 매시끄려요. 입에서 냄새가 나요. 라고 표현한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신경전달 물질에 뭔가 결핍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환자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또 보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방향족 아미노산이고 뉴로트랜스미터를 만들어내는 아미노산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작용들에 있어서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한다 해서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뇌 영양 아미노산 뭐 이렇게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티로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 각각으로 이제 먹는 영양제로 나온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티로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3, 고2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이제 수험생들에 있어서 이제 집중력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좀 권장하는 한 가지 근거가 될 수 있고 트립토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이나 수면 장애를 개선하는데 이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영양제를 만들어져 있는데 왜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가를 따져보시면 그 근원에는 이런 기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방향족 아미노산이 이런 페닐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방향족이거든요. 그 방향족 아미노산의 특징이 이런 페닐기를 갖고 있는 건데 다른 아미노산들보다 분자 구조가 커요. 그래서 이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주사 맞을 때 혈관통이 좀 있어요. 분자 입자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혈관통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뭐 천천히 맞으면 되니까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분자 구조는 이제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분자 구조인데 이 방향족 아미노산들은 이런 이 페닐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스위칭 되기 좋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트립토판 요게 대표적인 방향족 아미노산입니다. 그 티로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학습 능력, 뭐 우울증, 그리고 멜라토닌, 뭐 사이로신, 그 멜라닌 색소, 또 사이로이드 호르몬, 뭐 이런 것들과도 관계에 있는데 티록신 합성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갑상선 기능 떨어져 있는 환자들한테 주는 영양제에 티로신이 들어가 있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고요. 그걸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게 뭐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영양제를 만드는데 참고해서 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고요. 부족할 때 집중력 저하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임신과 관련된 거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한 거죠. 그래서 과했을 때는 당연히 안 좋으니까 적절하게 사용을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제 아까 사이로이드 호르몬 만드는데 이제 사용을 되는 호르몬인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는데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임상 실험했는데 뭐 몇 명 N수가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인지 기능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뭐 이런 논문도 있고, 그리고 수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집중력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뭐 이런 것들도 논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도 논문으로 나와 있는 것들 참고하시고요. 트립토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이제 우울증, 수면, 그리고 월경전 증후군, 뭐 긴장될 때 금연, 이런 이제 신경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장기 복용하고 과량을 복용하면 멜라토닌의 자가 생성 능력 기능이 감소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의미를 두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이 트립토판 무지하게 많이 먹을 수도 없죠. 이거 트립토판 고기 먹는다고 이거 엄청나게 올라오고 그렇지 않거든요. 과잉될 만큼 먹기 힘듭니다, 이 성분은. 그래서 이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니누린 패스웨이가 이제 트립토판에서 이런 패스웨이로 작용을 하는데 또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하죠. 이제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데 이런 기전에 의해서 우울증과 연관이 있으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이 패스웨이가 잘 안 돌아가니까 우울증이 생겨서 이런 것들을 투약해 줬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패스웨이 내용입니다. 원래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만들고 멜라토닌 만드는데 원료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스트레스 받고 염증, 이제 스트레스라는 게 꼭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이 아니죠. 육체적인 스트레스, ROS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 키뉴린 패스웨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키뉴린이나 이런 이제 그로 인한 대사산물들이 이제 우울증에 또 스트레스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그런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래서 앞에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던 거에 근거가 되는 이제 표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죠. 왜 외워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되는 게 글루타민과 아르기닌이 될 텐데요. 글루타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아미노산입니다. 이제 글루타메이트, 글루타민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근육에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것도 헬스 보충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먹는 아미노산 분말, 가루약, 단백질 보충제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고, 그리고 이 성분이 이제 가바라는 우리 몸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전구 물질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글루타민이 부족했을 때 가바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이제 뭔가 사람이 적정하게 스테이블해지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글루타메이트가 글루타민과 가바 뭐 이렇게 패스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비타민 B6 할 때 봤죠? 그래서 글루타민에서 가바가 만들어진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글루타민이 충분히 있어야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수면을 잘 못해요라고 하는, 혹은 이런 가바가 좀 부족할 것 같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 아연, 유산균, 마그네슘, 비타민 B6번, 그리고 그 원료가 되는 글루타민, 이렇게 주면 이제 환자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루타민이 사실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곳은 장이죠. 겉에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글루타민이 사용되는 패스웨이를 이렇게 보면 장세포 증식과 관련된 패스웨이, 그리고 안티인플레메이션, 항염증 작용과 관련되는 패스웨이, 그리고 장 점막 개선, 메인이 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 점막 재생과 장세포 증식에 도움이 되는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세포 자살과 세포 스트레스에서 세포 보호하는 뭐 이런 롤도 하고 있다라는 내용. 그래서 감기 환자한테서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리키거 신드롬이나 뭐 시보 같은 환자들에 있어서, 물론 개념은 리키것이랑 시보가 다릅니다. 이건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겉 바이발 파트에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기전에 의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먹는 글루타민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제 먹는 글루타민으로서는 대부분 장에 사용되도록 뺏기거든요. 장 점막 개선의 메인 기전으로 사용이 되고,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이펙트나 가바 쪽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면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주사제로 들어가야 이런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글루타민이 장 세포에서 요구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먹으면 그냥 장에서 다 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바로 간다든지 이렇게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바를 올린다든지 항염증 작용을 노리고 할 때는, 이제 사용을 할 때는 IV로 주는 게 도움이 될 것이고, 뭐 장만 타겟이라면 먹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이제 염증과 반응과, 또 이제 글루타민이 아주 중요한 게 림프구나 이제 백혈구 이런 것들 만드는데 원료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뉴트로필이나 마크로파지 이런 세포들의 활동성 증가랑 또 연관이 있어서 면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근데 우리 면역 프로토콜에 또 사이모신 알파 같은 거 맞아가지고 NK셀 액티비티가 잘 안 올라가는 환자에서 뭐 라이렉이나 글루타민이나 이런 걸 함께 주면 더 좋아요 하는 근거는 또 여기 면역 상승과 관련된 요 근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글루타민과 면역, 이제 항염 작용을 하고, 덴드라이틱 셀, 아까 수지상 세포 이런 것들 활성도 또 NK 세포의 원료로 사용되고, 이런 거에 글루타민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옆에 보시면 셀레늄이나 이런 것들이 비타민 D, 커큐민, 뭐 오메가3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하나만 조각 주고 무지하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줬을 때 좋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글루타민 같은 경우에는 글루타치온의 원료로도 사용이 되죠. 항산화제 글루타치온과도 관련돼 있고, 글루타치온은 뒤에 따로 항산화제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글루타민은 이런 이유에 의해서 효과가 좋고, 이런 증상의 환자가 왔을 때 왜 써야 되고 어떨 때 응용해야 되고에 대해서 이런 베이스 이론을 갖고 있다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아르기닌, 이제 아미노산의 마지막 아르기닌을 알아보는데, 아르기닌도 또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아르기닌의 작용 기전을 이제 보시면 이제 몇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NO 합성에 이제 영향을 줘서 미토콘드리아 펑션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NO 때문에 혈관 확장 효과가 있죠. 그리고 콜라겐 합성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해서 조직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요런 근거 때문에 또 이제 호르몬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IGF-1이 떨어져 있는 이제 환자에 있어서 아르기닌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뭐 수술 후 회복하는데 뭐 아연, 비타민 C 이런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아르기닌도 이런 기전 때문에 도움이 된다. 또 에노신테시스 때문에 이제 레이노 증후군이 있다든지, 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럴 때 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뒤에 슬라이드에 또 나오겠지만, 간 대사, 이제 유레아 사이클에 사용되는 한 가지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래서 간 기능이 안 좋은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런 근거들이 나오는 게 아르기닌이 이런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응증, 중요한 거, 간 해독,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되니까 피로한 사람들에게 줬을 때 피로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상처 재생, 그리고 성장 호르몬 촉진, 에노 생성, 뭐 심근경색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목적에도 아르기닌, 우리 뭐 아삭아삭이라고 많이 마케팅했죠. 요즘은 위고비가 나와서 아르기닌과 위고비 이렇게 조합해서 쓰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이어트 프로토콜에 아르기닌이 들어가는 이유가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와 관련이 됐죠. 몸에서 자꾸 뭔가 미토콘드리아를 써서 운동했을 때 대사율을 올려주고 ATP를 소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레아 사이클, 또 답답한 사이클이 나왔죠.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죠? 그래서 아르기닌이 여기 유레아 사이클을 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걸 잘 돌려서 해독을 해야죠. 암모니아 해독하는데 도움이 되고, 요새 오르니틴도 단독 제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오르니틴도 꼭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함께 투약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르기닌은 이런 사이클에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게 편하게 보고 넘어가셔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관, 그 다음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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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 그 다
암모니아 제거. 암모니아가 해독이 잘 안 되면 당연히 피로해지고 간 대사가 안 되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아르기닌이 글라이신, 메티오닌과 함께 이런 대사를 통해서 이제 크레아티닌 생성에 관련되죠. 그래서 이게 또 잘 돼야 ATP가 활용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무산소 과정에서 이런 것들 기전상 이뤄서 이제 아르기닌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한번 보고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또 협심증이나 근무력증에서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콜라겐 합성하는데도 원료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상처 재생, 피부 면역 개선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호르몬 생성, 이제 그로스 호르몬,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아르기닌을 많이 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거에서 근거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이나 인슐린, 콜티졸 이런 거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콜티졸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너무 많으면 안 좋지만 또 적절한 양의 우리 콜티졸은 필요하죠. 그래서 콜티졸 어라우살이 잘 안 되는 환자들, 그래서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또 아르기닌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노화, 성장, 수면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근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르기닌 자체가 이제 IGF-1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 생성을 촉진합니다. 분비를 촉진합니다. 여기 소마토스타틴 이제 분비를 촉진하는 기전 나와 있는 그 또 이런 대사 과정. 그리고 산화질소 NO 생성에 도움이 돼서 이런 우리 일부러 요즘은 아르기닌을 먹어서 NO를 높이지 않고 다이렉트하게 NO를 먹기도 하잖아요. 영양제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런 산화질소랑 관련해서는요, 그 레이노 같은 이제 겨울철에 손끝이 시려요, 뭐 발끝이 시려요, 손발이 저려요 이런 환자들에서 아르기닌을 줬을 때 좀 좋은 피드백을 받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이 NO와 관련해서는 또 혈관 관련 문제라서 이제 비아그라, 시알리스도 이런 것들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참고하시고요. 연구 자료들. 이제 NO랑 관련해서 신경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들, 논문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 사이클 할 때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내용들. 근거들은 확인하시고 이제 그냥 참고를 하시면 돼요. 결국은 결론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사이클은 이런 사이클이 있었지, 이런 사이클이 있었지 정도 이해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아르기닌은 투약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오스몰이 높아요. 그 삼투압이 높아서 혈관통이 많이 생길 법한데 생각보다 혈관통이 없어요. 환자한테 줘보면. 그 이유가 혈관 확장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혈관통 없이 잘 맞고 가는 편인데, 다만 너무 빠르게 투여하면 이제 구역구토 이런 것들이 있고 부분적으로 정맥 자극 증상들이 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은 아르기닌뿐만 아니고 모든 아미노산이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물게 저혈압은 당연하죠. 아까 NO 때문에 바소다일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저혈압이 생기는데, 아르기닌을 빠르게 맞고 환자가 일어나면서 어지럽다, 이런 이제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기닌을 투여하고 할 때는 환자한테 다 맞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라고 하면 별로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아니면 아르기닌 다 맞고 라인 빼고 침대에 한 5분 있다가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 하면 문제가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빠르게 맞고 빠르게 벌떡 일어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이제 순간 줄어들면서 어지러워서 픽 쓰러지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예방이 되고 환자가 또 픽 쓰러져도 놀라지 않고 그냥 대처를 하면 되는데, 모르면 우리 또 항상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주의사항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과량 투약, 이렇게까지 이 비싼 아르기닌을 이렇게 과량을 투약한다고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르기닌 무지하게 비싸거든요, 사입가가. 그래서 과량 투약할 일도 잘 없고, 먹는 걸로는 아르기닌 요새 좀 많이들 먹잖아요. 아르기닌도 마찬가지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먹는 걸로 대사성 산증, 과호흡증이 올 정도로 먹어갖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혈압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여기에는 우리 안 나와 있는데, 아르기닌은 금기가 하나 있어요. 절대적인 금기사항은 그 대상포진이 있을 때, 조스터가 있을 때는 그 조스터가 플레어업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기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이 조스터만이 아니고 감염이 있는 환자한테 아르기닌을 투여할 때 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절대적인 금기로 알려지진 않았는데, 뭐, 감기 증상이 있거나 이런 환자들한테 아르기닌을 줬을 때, 혈관 확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 염증 반응이 확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토카인 스톰처럼, 사이토카인 스톰은 아니지만, 막 그렇게 확 염증이 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병이 있을 때 아르기닌을 쓰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감염병이 있을 때 아미노산, 글루타민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르기닌을 사용하는 거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항산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양소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